병사들뿐만 아니라 폭격기, 전투기로부터도 이제 안전한 곳으로 통했는데 바로 여기 나치란 길. 당시는 저공 폭격을 하니까 여기는 폭탄을 안 떨어뜨렸던 겁니다. 일본군이. 와, 진짜 아이러니하다. 저 막 그거 사람들을 지켜주는 구실을 했다는 게 정말. 그 나치하면은 떠오르는 게 죽음, 학살 뭐 이런 건데, 근데 목숨을 구하려고 숨어든 장소가 나치 단계 아래였다고 하니까. 와, 근데 저게 확실한 표식이긴 했겠네요. 네, 또 잘 보이잖아요, 이게. 당시 독일은 일본의 강력한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명령이 엄하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쪽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윤나베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난징의 시민들을 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난징을 떠나지 않은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난징 국제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원장이 돼서 일본군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협상을 통해서 만든 게 바로 국제안전지대였는데요. 이 국제안전지대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안전지대는 일본군과 구두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군사행동 금지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징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죠. 이게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당시 난징시 넓이의 10분의 1이었어요. 오, 진짜 크다. 그걸 독일인이 만들었다고요? 난징에? 각 나라의 대사관, 학교 건물, 병원 25개를 이제 피난처로 지정하고 시민들은 이곳에서 이제 보호받으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의료 등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넓은 안전지대를 윤나베를 비롯한 겨우 20명의 외국인이 지킵니다. 정부는 난징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 난징을 지켜준 게 외국인이네요. 완전 망했다 생각했는데 저런 구세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중심이 또 나치당 일원이라는 것도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일본군이 점령한 난징시내에서 여기가 유일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그러게요.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윤나베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시민들에게 이제 식량을 이제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피난처를 더 마련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난징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부모들이 이제 라베, 부인 이름을 따서 도라라고 짓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저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 덕분에 저 안전지대에서 살아남았어. 그러면은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진짜 구세주지. 자, 그러면 85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난징 사람들에게 희망의 보금자리가 됐던 그곳 윤나베 치과 국제안전지대. 2022년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이 난징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중산북로라는 곳입니다. 지금 걸으시는 길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안전지대, 왼쪽이 이제 비안전지대예요. 지금은 이렇게 가로수가 이렇게 늘어서 아름다운 거리지만 1937년에는 이 길이 시신으로 가득해가지고 죽음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난징시에서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딱 요만큼의 넓이 3.86제곱킬로미터의 이 안전지대가 난징 시민들에게는 생명구역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안전지대에서 남쪽으로 좀 더 걸어가면 윤나베의 집이 나옵니다. 이제 함께 가보시죠.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여긴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해요. 아쉽게도. 보존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나 바로 랜선 여행이 뭐가 좋겠어요. 저희는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 저 동상이 윤나베의 동상입니다. 난징을 떠나기까지 윤나베는 이 집에서 살았는데 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인데 그때랑 뭐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와,
같네. 그래도 좋았네. 똑같다. 뭐 사업가로 가니까. 마당 한쪽으로 이제 쭉 가면 저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사의 초창기 사무실인데 여기서 중국인 직원들하고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윤라베가 처음에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방공호, 저기가 방공호입니다. 직접 이제 막 방공호를 개방해서 지하의 피난민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까지 내줘가지고 피난민들이 초가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국제안전지대 지역을 좀 더 걸어가 보시면 집들이 좋아 보이죠, 그래도. 당시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부자 동네에 속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주변 건물을 피난처로 내주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순찰을 섰다고 해요. 왜냐면 일본 병사들이 또 이제 침입하고 잡으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을 텐데 대단하네요. 자기 목숨 걸고 지킨 거 아니에요. 난징이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테니까 이제는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 갈 곳이 어디냐면 안전지대 동쪽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지금은 뭐 건물이 너무 멋있어요. 크고. 1892년에 설립된 이 병원은 중일전쟁 기간 동안에 수많은 난징 시민들의 목숨을 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병원 앞에서 의료진하고 환자들이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그리고 당시 구호 활동을 담은 실제 영상인데요. 미국인 외과 의사였던 로버트 윌슨은 윤라베처럼 가족은 이제 고국에 보내고 홀로 난징에 나가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아유, 아까 보셨던 그 리소잉 있죠? 아유. 그분도 여기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자,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안전지대 피난처 중에서 제일 규모가 컸던 곳입니다. 지금 난징 사범대학이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에는 진링 여자대학이었어요. 이 학교의 총장이 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캠퍼스 한쪽에 이곳이 그때 진링 여대였다는 걸 알려주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걸어가시면 피난민들이 함께 지냈던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아까 흑백 사진에서 본 장소랑 비슷하죠. 일본군의 이제 잔혹 피해가 자꾸 이제 거세지니까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가지고 광장에서 사람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외국인 의료진들이 또 사람이 몸에 병이 나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여기도 이제 사진하고 지금 모습하고 비교해 보시면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이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정말 불안했던 곳인데 지금은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제안전지대를 거쳐간 난징 시민이 무려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전지대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본군이 가만두겠어요. 그렇지. 계속 와서 이제 들쑤십니다. 주로 내놓으란 게 여자들. 칼 들어와서 다는 어떻게 못하니까 이쁜 여자 마음에 드는 애들 잡아가 채가. 정말 상도 못할 인간들이다 정말. 근데 일본은 불법이 없나요? 그 항의도 했다고 그래요. 고발도 하고 장교한테 가서 와가지고 아무 일 없네 이러고. 왜냐면 이미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이 말을 듣겠어? 그러던 어느 날 진링 여대를 지키던 미국인 선교사 미니 보트린이라는 분이 일본군한테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일본군이 오라고 한 거예요. 가서 이제 일본군 장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일본군 장교가 뭔가 이제 좀 협상을 하자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여자 100명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중에서 여자 100명을 내놔라. 그리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100명만 주면 남은 애들은 내가 안 건드리겠다. 장교가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뭔가 이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자 100명을 달라고 했겠어요? 그 속에 숨어있는 내 친구 100명을 찾아서 보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와, 그거 더 나쁜데? 그게.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위안부 100명을 주면 위라 걔들을 데리고 다니겠다. 이렇게 협상을 한 거죠. 원래 이렇게 되면은 군부에서 장교들이 와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병사들도 성욕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억누르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위안부 제도를 아예 제도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난징에서 위안소라는 게 설치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더 확대돼서 군국주의 일본의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이요? 국책사업이요? 그래서 이 난징은 일본군이 지배했던 8년 동안 전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소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됩니다. 일본군이 군 위안부를 동원한 방법은 자기들이 점령했던 아시아 국가에서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조선. 당시 신문기사 사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8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악독 서교육자가 날뛴다. 위안부 조달하는 농촌 부녀자들을 유괴해서 피해 여성이 100명을 돌파한다. 그래서 부산에서 형사가 중국에 파견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괴한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했던 거예요. 이 사진은 9명의 여성을 강제 연행하는 사진입니다. 당시 일본군 운전병이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 운전병이 증언을 했는데 정현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병사들을 상대해야 했던 위안부 여성 대부분은 조선인 여성으로 속아서 오거나 강제로 연행됐다고 전해졌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덮개 없는 트럭에 짐처럼 실려 전선으로 운반됐다. 위안부 강제 동원에는 납치, 인신매매, 그리고 뭐 취업 사기, 별별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17살이었다. 당시 조선 소녀 한 명이 이 덫에 걸립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박영신이에요. 평안남도 남포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14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해요. 양품점에서 한 3년 일했는데 할머니 집에 갔다가 일본인 순사랑 마주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일본인 순사가 와가지고 공장에서 돈 버는 일이 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순사를 믿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명의 소녀와 함께 기차에 탔는데 기차에서 내리니까 여기가 조선이 아닌 거예요. 중국의 난징이었습니다. 그때가 1939년 봄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무려 6년 동안 지옥 같은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욕하고 폭력, 한번 이렇게 세게 저항을 했더니 칼로 배를 찔러서. 박영심 양은 6년 만에 1944년 연합군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1944년 9월 중국 윈난성 순산에서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 여성 6명이 미군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대부분 얼굴에 이제 심한 상처가 있거나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만세를 외치는 저 여성분이 바로 박영신입니다. 어떡해. 저렇게 모습은 이제 얼굴이 좀 낯설 텐데 너무 어리다. 아마 이 사진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진이라. 저 만삭의 위안부가 22살일 때의 박영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54년 뒤 1998년 여든을 바라보게 된 나이의 박영신 할머니입니다. 생전에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기가 가서 저희도 누이 동생도 있을 거고 이 저자도 있을 거요 자식도 있을 텐데 17이나 떼고 상해도 애기다 애기. 정말 생각하면 때에 죽여주신 데 같습니다. 정말 때에 죽여주신 데가 아이고도 가슴 막 터대오고 떨쳐대오고
낫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뭐가 어디 몰라.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던 박영심 할머니는 1993년에 한을 풀고 싶다면서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피해를 세상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노안의 몸을 이끌고 난징을 했습니다. 자신이 3년간 갇혀있던 위안소를 찾아가셨어요.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였다고 해요. 박영심 할머니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됐던 그분들의 그 한이 서려있는 난쟁에 위한 예방연고, 피임도구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위안부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병사들을 위한 거예요. 왜 병사들이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성병이 안 걸리고 여기를 적극 잘 활용하라고 권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에는 이제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우리가 19번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어떤 방이었는지 아시겠죠? 19번 방. 박영심 할머니가 계셨고, 박영심 할머니는 가로 2m, 세로 2m 50cm라는 이 좁은 방 안에 지내면서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혹사를 당해했습니다. 요 19번방 바로 맞은편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박할머니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였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저 다락방으로 끌려가서 이제 매를 맞았다고 해요. 다음 건물도 우리가 이제 꼭 둘러봐야 하는 곳입니다.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조선 여성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전시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난징으로 끌려온 조선인 여성이 150명은 넘는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먼 타국 땅에 끌려와서 수모의 세월을 견디고 또 잔혹한 과거 기억을 안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의 삶을 우리가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했던 젊은 시절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냈어. 자, 다시 전시관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위안부로 살아야 했던 아픔을 상징하듯이 이제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 이 눈물이 그칠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최선의 문턱까지 갔다가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태풍에 싸워서 일본 정부로부터 자제를 받고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만이 우리들이 용서를 해주지. 그 이전에는 절대적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한 위안부 강제 동원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남북을 합쳐서 458명에 달하는데요. 한국에 등록된 피해자가 240여 명. 이 중 생존자는 이제 11분밖에 안 남으셨어요. 일본이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고 왜곡하려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는지 사과는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렇게 힘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일부 정치인들이 또 개인적인 사과 발언을 한 적은 있는데 정부 차원의 사과는 또 안 해요. 결국 안 한 거네요. 네. 일본에서는 난징 대학살을 그냥 난징 사건이라고 축소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쟁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이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살 피해를 의도적으로 이제 축소하고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한족일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한술 더 떠서 극우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조작이다. 환상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 기억하시죠? 일본 우익은 이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는데 뭐 근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진이 찍힌 장소가 난징이라는 증거가 없다. 일본군은 목을 벨 때 촬영하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 목을 베는 일본군 보시면 왼쪽 발이 이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군 시선에서 이제 왼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발이. 그러니까 일본군은 목을 벨 때 이 발을 뭐 왼쪽 발에 대해 오른쪽으로 보면 되나? 그리고 뭐 일본군은 가죽 신발을 안 신는다. 그러니까 저거는 중국 사람이 위장한 것이다. 일본군 사진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실을 다 부인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고. 그런 논리면? 사실 증거가 참 넘쳐요. 아까 그 난징에 입성하는 일본 영상 보셨죠? 네. 거기 보면 일본군들이 가죽 신발 신고 있는 거. 그거는 뭐래? 그것도 보면 다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연출을 하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목 빼는 사진 이런 거 수도 없이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신문도 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럼 조작. 그것도 이제 중국이 조작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사진이 이미 검증을 다 받았습니다. 종전에 열렸던 전범 재판에서 난징 대학살이라는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됐고 일부 책임자들은 이미 사형등 처벌도 받았어요. 어쨌든 이게 전범 이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니다, 환상이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심한 억지죠. 근데 사실 이 난징 대학살은 더 알려져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난징 국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국제사회에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난징 국제위원회 조직하고 안전지대를 만들었던 외국인 중에 전범 재판에서 증언했던 몇 분을 제외하고 전쟁 이후에 종족을 감춰버립니다. 왜요? 이유가 뭐겠어요? 도망갔으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오니까 그 당시 냉전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세력, 선조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나가라. 자기들 생명이 없는데 이렇게 대우하나? 이래서 국제 정세가 참 냉혹합니다. 일부 중국 언론들은 국제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미국인들은 미 제국주의 약자이다. 중국인의 피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군요. 그 진링 여대를 지켰던 선교사 미니 보트리라는 분 기억나시죠? 네. 보트리는 전쟁 중이던 1940년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충격적인 경험을 잊지도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또 이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년 후에 자살을 해버려요. 아까 그 연납에는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사실 난징의 최대 영웅이었던 연납에도 오히려 가장 비극적인 삶을 겪게 됩니다. 왜요? 자기 전재산까지 바쳤는데? 올 추석 차에서 2시간째. 완전 감동이다. 그죠? 벌써 감동이면 안 되는데. 둘만의 추억을 쌓는 것도 멋진 추석이니까. 정관장 전목. 엄마 리즈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아니, 왜 돌아가? 주비스를 만나서 지금도 리즈 시절인데? 변화 이유에서 이유까지 인생은 계속되니까. 주비스 다이어트. 연납에는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사실 난징의 최대 영웅이었던 연납에도 오히려 가장 비극적인 삶을 겪게 됩니다. 왜요? 자기 전재산까지 바쳤는데? 정리가 되니까 난징 시민들의 이제 환송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가자마자 비밀 경찰이 찾아옵니다. 게스타포가 바로 체포해서 신문하게 되죠. 왜요? 일본하고 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풀려나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킵니다. 직장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1948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단칸방에 살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이제 굶주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이 난징 시민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난징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연납회를 돕자. 그래서 의기투합한 거죠. 대학살 생존자들이 모여서 단 며칠 만에 당시 중국 돈으로 100만 원, 달러로는 2,000달러.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것 같이 잔뜩 사갖고 와서 당신이 그때 우리를 구해줬고 당신 재산을 털어서 우리를 먹여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답하겠다. 꾸준히 이제 식량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조금 더 사셨으면 좀 많은 보상이 갔겠죠. 그래서 오늘의 다크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애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난징 대학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 여행이 어떠셨어요? 근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힘차게 파이팅하고 살아야 된다. 사랑한다 하잖아. 여보, 사실은 내가 그동안에 말은 안 했지만 엄청 사랑해. 알고는 있지? 대충 눈치는 챘지? 난 알 거라고 생각을 해. 여보,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고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 황혼의 마지막 사랑이 된 꽃다운 그 시절의 첫사랑. 언제나처럼 두 손 꼭 잡고 한 발 한 발 아름다운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란 슬픈 길을 알고 왔어도 젊음의 각부가 좋아하는 메뉴로만 차려진 오늘의 저녁 밥상. 역시 아들은 아들이네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270개 스타트업을 돕고 국내 대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은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하겠다며 전 위원장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권익위 감사를 둘러싸고 감사원과 권익위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